낭독 15일차. 설득은 자기 자신부터 설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자로 문사군, 자왈, 물기야 이범재.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방법을 묻자 공자는 진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속이지 말고 범하여 가내야 한다고 답했다. 논어 헌문. 자로는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중유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걸출한 인물로 공자를 만나기 전에는 칼을 차고 다니며 한량 생활을 했고 공자의 제자가 되고서도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해 공자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자로는 용기에서는 나를 앞서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은 모른다. 자로처럼 강직한 성품에 용맹이 지나친 사람은 제명해 죽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로는 계외의 난을 바로잡고자 현장을 찾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만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군자는 죽더라도 갓을 벗지 않는다며 갓끈을 다시 묶고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공자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다. 강직했던 만큼 자로는 스승인 공자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오히려 강직함이 지나쳐 예에 어긋나는 바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당연히 임금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앞의 예문은 논어 헌문에 실려 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이 문장만 실려 있다. 따라서 많은 고전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준다. 소학집회에서 주자는 범한다는 것은 얼굴을 범해 간쟁함을 이른다 라고 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얼굴이 붉게 변한다 해도 곧게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마광의 제자인 범조은은 자로의 강직한 성품을 잘 간파했다. 안색을 범하는 것은 자로에게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속이지 않는 게 어려웠다. 그러므로 공자가 먼저 속이지 말라고 했고 후에 안색을 범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심경의 저자 진덕수는 거짓말을 하고 바르지 않음을 기라 하고 곧은 말을 하고 숨기지 않음을 범이라 하니 기와 범은 서로 반대다. 예기당궁에 임금을 섬기되 범함은 있고 숨김은 없다고 실려있다라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 범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범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만약 진실을 말해야 하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의 얼굴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덕수가 말했던 예기당궁에 실린 말은 이렇다. 어버이를 섬기는데 숨기는 것은 있어야 하고 범하여 가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금을 섬기는 데는 범하여 가내야 하고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스승을 모시는 일은 범하는 일도 숨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 어버이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헤아려야 하니 진실이라고 해도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꼭 진실을 밝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지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에게는 모든 일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임금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심기만 살피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불편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한다면 임금도 신하도 백성도 존립할 수 없다. 마음은 진심과 마주했을 때 움직인다. 그러나 친구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최고 권력자인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평소엔 임금 앞에서도 직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것이 자기 일로 닥치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강직하고 용감한 자로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사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모함을 받아 억울하고 험난한 삶을 살았기에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지만 바른 도리를 말해야 한다는 도리 역시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야에서 진출한 선비가 가장 좋은 것이니 그때는 임금이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이나 책 같은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은 충직하고 강직하고 간절해도 해롭지 않다. 미사역으로 문장이나 꾸미는 작은 솜씨는 설사 한 세상에 회자된다고 해도 광대가 우스갯짓을 하는 행동 따위일 뿐이다. 벼슬을 하면서 임금의 앞에서 강직한 간언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꾸미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초야에서 갓 올라온 선비처럼 또는 아예 초야에 물러나 강직하게 간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다사는 설사 관직에 있어도 절대로 간언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직책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원관의 지위에 있을 때는 날마다 적절하고 바른 논의를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공격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숨겨진 고통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임금에게 간언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직무를 지닌 언관은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다사는 사헌부 지평, 사헌부 간언 등 가장 중요한 언관의 직을 맡아 수행하기도 했다. 권력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특히 자신의 임명권자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조직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특히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북한 이야기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지혜다. 최대한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올바른 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설득이 어려운 까닭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비자에는 실려 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적절한 비유와 감성적인 표현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를 대하는 진심은 자기 자신에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데에서 우러나온다.